한 민족이 100년 넘게 총을 들었지만 단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중동의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와 CNN은 쿠르드족이 이란을 침공했다고 떠들지만 정작 이란도 이라크도 쿠르드 자치정부도 국경을 넘은 사람은 없다며 펄쩍듭니다. 왜 강대국의 언론들은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보도하는 걸까요? 2026년 지금 미국은 자국 군인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이란의 심장부를 뒤흔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CIA는 침묵하는 그 소름 돋는 정보전의 실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일제히 같은 문장을 내걸었습니다. 쿠르드족 이란 국경 넘어 지상 공격 개시. 폭스뉴스가 먼저 보도했고 CNN과 로이터가 뒤따랐죠. 영상에는 산악지대를 누비는 무장 병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간 직후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 정부는 국경 침투는 없었다고 부인했고 이라크 중앙정부도 우리 영토에서 출발한 병력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이라크 안에 쿠르드 자치정부조차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며 거리를 뒀죠. 피해자도 가해자도 목격자도 모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는 전쟁. 그렇다면 미국 언론이 내보낸 그 영상 속 총성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드러납니다. 언론은 쿠르드족이라는 단어를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씁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은 국가가 아닙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네 나라에 흩어져 사는 약 4천만 명의 민족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할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민족 안에 수십 개의 정치 세력과 무장단체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손잡고 석유를 팔아먹고 삽니다. 반면 이란 안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무장단체들은 이란 정권과 수십 년째 총뿌리를 겨누는 중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이해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말한 쿠르드족의 이란 침공을 정확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란 안에서 활동하던 쿠르드 무장단체 5개가 갑자기 손을 잡았고 이란 서부 산골짜기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 중 가장 오래된 조직은 1945년에 만들어져 80해 넘게 이란 정권과 싸워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다른 무장단체 4곳이 합류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권 언론은 이 복잡한 구분을 싹 생략하고 그냥 쿠르드족이라고 뭉뚱그려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였는데 외신이 한국인들이 봉기했다라고 보도하는 꼴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수십 년간 서로 경쟁하고 으르렁거리던 5개 단체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지도자도 다르죠. 그런데 2026년 1월 이들이 갑자기 공동작전본부를 꾸렸습니다.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기막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전쟁 직전까지 치솟은 바로 그 시점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뜻입니다. 돈과 무기 그리고 정보를 쥐어주며 지금이 기회야 라고 속삭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미국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란 안의 쿠르드 무장 세력에 무기를 준 적 없다. 거짓말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안 줬으니까요. 그 역할은 다른 기관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함정이 열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대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쿠르드족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중동의 한복판, 터키 동부에서 시작해 이란 서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쿠르드족은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죠. 면적을 다 합치면 남한 땅의 4-5배쯤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에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에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국경선만 그어져 있을 뿐이죠. 4천만 명이 사는 땅인데 지도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중동의 판도를 새로 짜야 했죠.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쿠르드족에게도 독립국가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브르 조약이라는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3년 뒤 터키의 새 지도자 무스타파 케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방 열강과 다시 협상해서 새로운 조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독립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쿠르드족이 살던 땅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4나라에 찢겨 들어갔죠. 100년 전의 배신, 이게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쿠르드족의 역사는 반란과 진압의 반복이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쿠르드어를 쓰는 것조차 금지됐던 시절이 있었죠. 이라크에서는 1980년대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 마을에 화학 무기를 퍼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쿠르드족은 희망을 품었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배신당했습니다. 1946년에는 이란 북서부에서 잠깐 독립국을 세우기도 했죠. 마하바드 공화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고작 11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끊기자 이란군이 밀고 들어왔고 지도자는 교수형에 처해졌죠. 11달짜리 나라, 그게 쿠르드족이 가져본 유일한 독립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왜 강대국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총을 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외교도 못합니다. 유엔에 호소할 자격도 없죠.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국가여야 하는데 쿠르드족에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요.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우리를 도와주면 나중에 독립을 지지해주겠다는 말에 매번 속아왔습니다. 그러고도 또 속는 이유는 뭘까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지리적 조건도 쿠르드족을 올가맵니다. 그들이 사는 산악지대는 천연의 요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하죠. 바다가 없습니다. 무역을 하려면 주변국의 땅을 빌려야 합니다. 석유가 나오는 지역도 있지만 송유관을 깔려면 터키나 이란의 허락이 필요하죠.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이 지형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은 왜 쿠르드 무장단체들의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2000년대 초반의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두 전쟁에서 미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수천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다시는 중동 땅에 미군을 보내지 말라고 외쳤죠. 정치인들도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라는 골칫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늘 눈엣 가시였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았고 중동 곳곳에서 미국과 충돌했죠. 특히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목구멍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나라니까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줘야 했고 그러려면 이란을 압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죠. 직접 군대를 보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데 또 중동에 미군을 보낸다고요?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죠. 대리전입니다. 미군 대신 싸워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쿠르드족이 딱 맞는 퍼즐 조각이었죠. 이란 서부 산악지대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들,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수십 년간 게릴라전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쿠르드족과 60년 넘게 손잡아왔죠.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라크와 이란의 쿠르드 무장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죠. 이란과 이라크가 쿠르드 반군 때문에 골치를 앗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이 줄어드니까요. 모사드는 훈련 교관을 보냈고 무기를 전달했으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60년 동안 쌓인 이 관계가 지금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리는 무기를 준 적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인 군사 원조를 담당하죠. 하지만 비공식적인 비밀작전은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의 영역입니다. CIA는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 예산이 있죠. 이 돈으로 무기를 사고 훈련 캠프를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방부는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CIA가 뒤에서 일을 처리하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안 줬다는 말이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닌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말장난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군 사상자 제로입니다. 쿠르드 전사들이 싸우고 미국은 뒤에서 지원만 하죠. 만약 작전이 성공하면 미국의 공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하면요? 우리는 관여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죠. 이스라엘과 쿠르드족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 초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어딜 봐도 아랍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세력을 찾아 손잡겠다는 거였죠. 쿠르드족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라크 북부에서 바그다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이란에서도 테헤란 정권과 충돌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돈과 무기 좀 대주면 알아서 아랍 국가들의 발목을 잡아줄 사람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모사드 요원들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잠입하기 시작했죠. 훈련 캠프를 차리고
게릴라전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쿠르드 무장 세력의 전투력이 급격히 올라갔죠. 1970년대에는 미국도 이 게임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소련과 가까웠죠. 냉전 시대에 미국 입장에서 이라크는 견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했죠. CIA와 모사드가 협력해서 이라크 쿠르드 반군에게 무기와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반군은 승승장구했죠. 이라크 정부군을 몰아붙이며 자치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쿠르드족 사이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독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퍼졌죠. 그런데 1975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란의 샤 왕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극적으로 화해한 겁니다. 알제 협정이라고 불리는 합의였죠. 이란은 국경 분쟁에서 양보를 얻어냈고 대신 이라크 쿠르드 반군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따라서 손을 뗐죠. 하루아침에 무기와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의 반격이 시작됐고 쿠르드 반군은 괴멸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됐죠. 키신저는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비밀 작전을 선교 활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널 도운 건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이익 때문이야. 이익이 사라지면 너도 끝이야. 냉혹하지만 솔직한 말이었죠. 쿠르드족은 처음으로 강대국의 배신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쿠르드 무장 세력과 비밀 채널을 유지했죠. 겉으로는 손을 뗀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안의 쿠르드 무장 단체들에게도 같은 지원이 흘러갔죠. 60년 동안 쌓인 이 네트워크가 2026년 오늘 다시 한번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쿠르드족은 2010년대에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에서였죠.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휩쓸었습니다. 잔혹한 처형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고 서방 세계는 공포에 떨었죠. 미국은 IS를 물리쳐야 했지만 또다시 지상군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파트너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였죠. 미국은 무기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중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쿠르드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IS의 심장부인 락가를 공략하는 전투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죠.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2019년 IS의 마지막 거점이 함락됐습니다. 서방 언론은 쿠르드 전사들을 영웅으로 띄웠죠. IS를 물리친 용감한 동맹군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웅 대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IS가 무너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를 했죠.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요. 국경 너머 터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죠. 미국이라는 방패가 사라지면 터키군이 쳐들어올 게 확실했습니다. 예상대로 터키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포격이 시작됐고 쿠르드 민간인들이 대거 피란길에 올랐죠. 불과 며칠 전까지 미국의 동맹군이었던 사람들이 폭격을 맞으며 도망쳤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었죠. 동맹을 버렸다, 배신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를 비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쿠르드 지도자 한 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IS와 싸우라고 했고 우리는 피를 흘렸다. 이제 그들은 떠나고 우리는 혼자 남았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절망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1975년 키신저의 배신, 1991년 걸프전 이후의 배신에 이어 세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트럼프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안의 쿠르드 무장 단체들에게였죠. 이란과 싸워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시리아에서 버림받은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왜냐고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란만 쿠르드 문제로 골치를 앓는 게 아닙니다. 터키에게 쿠르드족은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숙제죠. 터키 인구의 약 5분의 1이 쿠르드족입니다.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죠. 이 중 일부는 무장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 무장단체 사이에 내전이 이어졌죠. 사망자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터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쿠르드족이 어디서든 독립국을 세우는 겁니다. 이라크에서든 시리아에서든 이란에서든 상관없죠. 어딘가에 쿠르드 국가가 생기면 터키 안에 쿠르드족도 들고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터키는 주변국의 쿠르드 무장 세력을 철저히 견제해왔습니다. 2019년에 시리아 북부를 침공한 것도 이라크 북부에 수시로 공습을 가하는 것도 이 맥락이죠. 문제는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무장 단체들이 터키의 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 안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무장 단체 중 하나는
터키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과 사실상 형제 관계죠. 깃발만 다를 뿐 지도부가 겹치고 전사들이 오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압박할 카드지만 터키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인 거죠. 이게 왜 위험한가요? 만약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 무장 단체가 이란에서 영토를 확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상상에 불과하지만요. 그 순간 터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쿠르드 테러 단체가 국경에 근거지를 마련했다며 군사 개입에 나서겠죠? 이란도 당연히 반격할 거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쿠르드 편을 들겠죠. 순식간에 터키, 이란, 미국, 이스라엘이 얽힌 다자간 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와 미국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미국이 터키의 적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양국 사이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사들였고 미국은 이에 반발해 첨단 전투기 판매를 취소했죠. 쿠르드 문제까지 얹히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올린 총성 한 발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것처럼요. 지금 쿠르드 문제는 그런 뇌관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만 보고 있지만 터키와 이라크와 시리아의 반응까지 계산에 넣었을까요? 쿠르드 지도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역사를 모를 리 없죠. 1975년에 버림받았고 1991년에 버림받았고 2019년에 또 버림받았습니다. 3번의 배신을 겪고도 왜 다시 미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쓰라리지만 단순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쿠르드족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라가 없으니 유엔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국제재판소에 호소할 자격도 없죠. 이란 정부가 쿠르드 마을을 폭격해도 국제사회가 나서서 막아줄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난민이 발생해도 받아줄 본국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계산도 있습니다. 이란 안의 정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2022년 히잡 시위 이후로 이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죠. 경제는 엉망이고 젊은 층의 반정부 정서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이란 정권이 정말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혁명이나 체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혼란 속에서 자치권이나 독립을 얻어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딜을 제안할 수 있죠. 그 딜에 쿠르드 반군 지원 중단이 포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1915년이 반복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지원이 끊기고 이란군의 보복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쿠르드 전사들은 이란 서부 산악지대에 집결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한 무기와 정보를 받으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정말 독립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강대국의 필요가 사라지면 자신들도 버려진다는 걸요. 그래도 싸우는 건 지금 당장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이 비극에서 희망의 실마리는 보일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쿠르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졌죠. IS와의 전쟁에서 쿠르드족의 희생이 알려지면서 서방 시민들 사이에 동정 여론이 생겼습니다. 이게 당장 독립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쿠르드족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쿠르드족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것이죠. 강대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동맹을 만들고 버립니다. 도덕이나 의리 같은 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죠. 이건 쿠르드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모든 중소국가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쿠르드족이 100년간 배운 교훈은 쓰라립니다. 강대국의 약속을 믿지 마라. 하지만 선택지가 없으면 그 약속이라도 잡아라. 모순적이지만 이게 그들의 생존 전략이죠. 싸워서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으면 확실히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미국의 전략도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리전은 미군 사상자를 줄여주지만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죠. 쓰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다음에 손잡아줄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쿠르드족이 손을 잡았지만 세계 다른 지역의 잠재적 파트너들은 지켜보고 있죠. 미국과 손잡으면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늘어날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쿠르드 문제는 골칫거리입니다. 국내의 불만을 억누르면서 동시에 국경의 무장 반군을 상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부의 위협은 정권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죠. 적에게 맞서 단결하자는 논리로 내부 반발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이란 정권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은 낯설지 않죠. 쿠르드족의 비극이 전하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자체적인 힘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강대국의 약속은
그들의 이익이 변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과연 이번에도 쿠르드족을 버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다른 결말이 쓰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